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이틀째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 구단 내부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유의 밝은 성품으로 팀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는 평판입니다. 동포사회가 한국어 과목의 대학학점 이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위원회도 결성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미국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취소 또는 추방의 사유가 되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거리를 직접 순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남가주에 시작된 폭염 이틀째.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최고 기온이 5도가량 더 올라 역대급 더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국은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LA 지역의 최고 기온은 94도, 체감 온도는 95도로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더 올랐고 같은 날 기준 1982년 이후 가장 더운 날씨로 기록됐습니다. 산타클라리타와 우드랜드 힐스는 107도, 패사디나와 버뱅크도 각각 100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대부분 90도를 상회했습니다. 남가주 거의 전 지역에 걸쳐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주민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10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는 심부 체온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f you have an internal temperature, if you take your body temperature and it's 103 or higher, then definitely that's a serious emergency and you should call 911. 섭씨 36도에서 37.5도 사이 정상 체온에서 1, 2도만 높아져도 탈진이 올 수 있고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면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의 경우 분 단위로 장기 손상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The signs that you're potentially experiencing what's called heat exhaustion or that you're having impacts from the heat, if you have very heavy sweating, you're weak or you're feeling tired, you have a headache, or you're feeling dizzy or you want to throw up. And also if you're getting muscle cramps, then that means that your body, is starting to experience enough related to the heat that you're starting to have signs that you're heading towards the wrong direction. 이번 더위는 밤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LA 지역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이 해가 진 이후에도 70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는데 이럴 경우 낮에 올라간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밤에도 건강 이상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더운 날씨로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둘 경우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급격한 체온 변화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When you do hear about an extreme heat warning in your area, it means that the heat is dangerous for everyone. Not that it's just uncomfortable, but that it can be life-threatening and that everyone needs to take precautions and to stay safe, not just those who may be at highest risk of having health impacts from heat. So an extreme heat warning is really something to pay attention to for everyone. 역대급 더위는 일러도 토요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상황. 보건당국은 주말까지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 가족이나 주변에 노약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것,
절대로 차 안에 아이나 반려동물을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FC에 합류한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입니다. 빠른 적응력은 물론 특유의 밝은 성품으로 팀 분위기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짧게 호흡을 고르고 자세를 다집니다. 발끝에서 이어지는 강한 슈팅, 훈련장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지금 제 뒤로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팀의 합류와 함께 경기 주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가오는 경기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다저 스타디움에서 예정된 시구를 앞두고 가벼운 연습도 이어갔습니다. 뜨거운 햇볕 속 훈련에도 동료들과 대화를 하며 밝은 에너지를 잃지 않은 손흥민. He's also not just like he's not afraid to let his personality out. So he's joking with the guys. He's entertaining, talking, all of the things. So 동료들은 실력만큼이나 그의 인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the nicest guy in the locker room. He will connect with anybody from any different culture, any different language. He's always smiling, always happy. 손흥민의 합류는 팀 전역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Yeah, there's no question. With the level of quality he brings, like I've said, he's already lifted our level, and the way that he can get the ball in space and turn, the way that he can run in behind, he's so dynamic with his movements. He's only been here a couple of weeks, but it feels like he's been here a year. How well his integration process has gone along. That speaks for Sonny, that also speaks for LAFC and his teammate. Didn't surprise me. We knew he was capable of doing that. 손흥민은 이번 주말 달라스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LAFC 홈팬들과 만나는 첫 경기는 오는 8월 30일 샌디에고 FC를 상대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K문화 열풍으로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도 대학 진학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재미동포사회가 힘을 모아 한국어반 확대와 대학 학점 선이수제, AP 과목 채택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여름방학을 맞아 최초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K-팝 데몬 헌터스는 K-팝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어를 알리는 다양한 장면들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9주 연속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K-팝 데몬 헌터스는 한국 이외 국가에서 K-팝이라는 소재를 활용해 제작된 첫 번째 오리지널 작품이자 한류 문화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K-문화 확산으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최고조에 다다른 가운데 정작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한글 학교와 초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대학 진학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K-컬처를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AP 과목이 많이 생기게 되면 저희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학 학점 선이수제는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수준의 과목을 수강하고 우수한 성적을 받았을 경우 대학에서 학점 인정 또는 과목 이수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경우 대학 입시뿐 아니라 진학 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대학 학점 선이수제 과목으로 채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LA 한국교육원에서는 재미동포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추진하는 위원회도 결성됐습니다. 한국어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위축받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많은 한인 여론이 AP 시험에 한국어를 또 AP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수렴이 돼서 한국어 과목을 대학 학점 선이수제로 선정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5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관련 예산은 미국과 한국에서 공동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동포사회와 한국 정부의 교량 역할을 충실히 해서
한국의 AP 도입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을 따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K문화 확산에 따라 미국 내 215개 초중고등학교에서 2만 5천여 명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대학학점 선이수제로 선정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마련뿐 아니라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도 철저히 통제하는 강경 정책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법 이민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정밀 추적해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까지 기각하겠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정책 매뉴얼 개정안은 즉시 발효됐으며 모든 신규 및 진행 중인 영주권, 시민권, 투자 이민 신청에 적용됩니다. 개정 지침은 특히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포함한 디지털 사용 기록 검토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매튜 트레게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반미, 반유대 이념을 퍼뜨리는 외국인에게 미국 내 영주 취업 기회를 줄 수는 없다며 이 지침은 배경조사를 강화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 재량이 적용되는 분야는 영주권 신청, 임시보호신분, 망명, 취업허가 일부 유형, 비이민 신분 변경 및 연장, 인도적 사유의 임시 입국 허가 등에서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념과 행적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EB-5 투자이민 관련 청원서도 국가안보, 사기, 범죄 연루 등 사안이 의심되면 심사 재량권을 확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재량권 남용과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반미 활동으로 규정할지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시민권자라도 미국 내 거주하는 이상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된다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트럼프 행정부가 5,500여 명의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며 부적격자로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비자 취소 사유와 관련, 허가 체류 기간 초과, 범죄 활동, 공공안전 위협, 테러 활동이나 지원 등으로 모든 비자 소지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미국 체류 중에 저지른 법률 위반 사항 등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는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인사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일 경우 추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거리를 직접 순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안 상황이 심각하다며 워싱턴 DC 치안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찰, 군인과 함께 워싱턴 DC 거리 순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의 범죄가 국가 비상사태 수준에 이르렀다며 경찰을 통제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한 지 열흘 만입니다. I'm going to be going out tonight, I think, with the police, and with the military, of course. 자신이 직접 순찰에 나섬으로써 자신의 결정에 대한 동조 여론을 확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치안 개입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워싱턴 DC 주민의 80%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찰력 장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벤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에 배치된 주 방위군을 격려하기 위해 유니언 스테이션을 찾았다가 거친 야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며 보란듯 더 많은 군을 투입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to live like this. We do not have to allow our cities to be taken over by violence and by disorder and by chaos. We're going to add thousands more resources to this city to get the criminals and the gang members out of here. 지난 11일 첫 배치된 주 방위군 800명에 이어 이번 주말까지 워싱턴에 집결하는 병력은 2,000명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실제 치안이 좋아졌는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거리 순찰에 나서면서 워싱턴 DC의 정치적 분열이 더 깊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웨스트레이크 지역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새벽 4시 15분쯤 노스 벤돔 스트리트와 비버리 블러바드 인근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하늘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는데 당시 상공에는 경찰 헬리콥터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남성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상공에 있던 헬리콥터는 긴급 착륙해 피해는 없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국제 우편물에 관세 부과가 예정되면서 한국 내 우체국이 미국행 국제 우편 접수를 단계적으로 중단합니다.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EMS 중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해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미국행 국제 우편물은 29일부터 신고와 관세 15%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운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접수가 중지됐습니다.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 소액 면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면세 대상인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세 정책과 무관하게 물품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한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 전역에서 몸에 검은 종양처럼 보이는 기이한 혹이 달린 사슴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람쥐와 토끼에도 비슷한 종양이 발견된 바 있어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뉴욕, 펜실베니아, 윈스콘신 등 미 곳곳의 소셜미디어에는 얼굴부터 다리까지 온몸에 혹이 달린 사슴들의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야생동물관리당국은 해당 현상을 사슴 피부 섬유종 또는 사슴 사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미 전역의 사슴들 사이에서 전파되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주로 모기와 진드기 등 질병을 옮기는 곤충을 통해 퍼지는데 이런 해충은 따뜻한 날씨에 증가하기 때문에 사슴이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이번 여름에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목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이번 여름 확산된 이 질병은 유두종 바이러스 계열에 속하며 피부와 점막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최근 다람쥐와 토끼에도 비슷한 종양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사슴, 다람쥐, 토끼에 감염되는 유두종 바이러스의 경우 전문가들은 종특이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하는 방식이 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전염될 우려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 이 질환이 동물에게 치명적인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슴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물리치면서 종양은 몇 달 후 스스로 줄어들어 사라지지만 단지 종양이 너무 커지거나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사슴의 시야를 가려 먹을 수 없게 만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8월 15일 쿠퍼티노 시니어 센터에서 한인 동포들과 주류 사회 인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광복회 미 서북부 지회가 주최하고 실리콘밸리 한인회, 이스트베이 한인회, 몬트레이 한인회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윤행자 미 서북부 지회장은 기념사에서 한인 차세대들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고 역사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마가렛 아베코가 산타클라라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도 참석해 한국의 발전과 한인 사회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광복 8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LA의 메트로 이용객 수가 급감하면서 적자폭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6월 메트로 이용객 수는 전월보다 370만 명 줄었으며 특히 버스 탑승객이 310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에 전체 이용객 수가 다소 늘었지만 버스 승객은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트로 측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LA타임스는 불체자 단속이 승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메트로는 팬데믹과 이딴 폭력 사건으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가 올해 들어 팬데믹 이전의 90%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지난 6월 승객 급감으로 LA 메트로는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떨어진 건 8일 만인데요. 어제까지 3년 9개월 만에 5일 연속 혼조세로 마감했던 흐름은 결국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중 S&P 500은 33주 만에 그리고 올해 들어 두 번째로 5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보기 드문 장면인데요. 하지만 오늘도 단연 눈에 띈 건 3일 연속 두들겨 맞은 내스닥입니다. 3일간의 낙폭이 4개월 만에 가장 컸고 이번 주를 13주 만에 최악의 주로 마무리하기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한 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많았고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는 2주 최저치로 밀리며 부담을 더했습니다. 또한 S&P 글로벌 PMI는 제조업과 서비스 지수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영향력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묻혀버렸는데요. 내일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냐에 따라 투자 심리는 사자 혹은 팔자 쪽으로 급격히 쏠릴 수 있습니다. 고조된 긴장감 속에 짙어진 관망세는 일단 매도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내일 확대된 변동성 속에서는 널뛰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